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팀 전략 및 듀오 공략 파트 2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파트 1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략 부분에서 제가 누락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보면 서프레싱 파이어 하면서 막 제압 사격 해줄 때 있죠. 그런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타르코프에서 쓸 수 있어요. 뭐 영화처럼 멋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여기 저격 파이어. 낙타등. 낙사등 확인. 하나 위에 있다. 위 확인. 잡아줘. 나한테 아, 쏴. 숨었어. 잠깐만. 샷을 그냥 쏴줘. 선글라스 끼고 있어. 나이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엄폐물에 탑만 박혀도 엄폐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몸이 굳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잠궈주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누군가가 죽여도 좋고 뭐 안 죽여도 좋고, 일단 상대방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방법은 제압 사격만한 게 없긴 합니다. 뭐 걔가 수류탄을 들려고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때 다른 한 명이 푸시해서 제 역할 완수해주면 쉽게 제압이 가능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야기 돌아와서 다시 다인큐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듀얼 모니터를 써야만 하는 이유, 왜 필요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서로 묻고 따지고 하는 그 행위를 거의 안 하게 해주는 게 듀얼 모니터니까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솔로나 다인큐나 똑같은데, 일단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파밍, PMC 킬, 퀘스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이동한 곳에서의 목표를 성취한다, 또 다시 이동해서 나간다. 결국 크게 보면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예컨대 목표가 명확해야지 방향성이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그 방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가 보는 각자의 방향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적이 튀어나와도 나한테서 몇 시 방향,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저기 뭐 이름도 몰라. 저기 무슨 돌 같은 데 있어요. 씨발 다 돌인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혹은 그 이미 그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가장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몇 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동 방향이란 말도 할 필요가 없죠. 1시 방향 돌의 적, 얼마나 깔끔합니까? 어버버 하다가 저 돌 앞에 돌이 몇 갠데.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지명을 확실하게 통일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누구는 퀸이라 부르고 누구는 돔이라 부르고, 이게 저희가 보는 맵들은 타르코프 개발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유저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 아이템에 흩뿌려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뭐 누구는 전초기지라 부르고 누구는 유색기지라 부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초등학교 5학년 10살짜리 애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보의 불확실성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듀오의, 다인큐의 팀의 위해가 되는 그 불확실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순간 그 팀은 끝입니다. 내가 보는 쪽, 내가 어딜 보는데요. 마우스만 돌려도 보는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데, 멍청한 위치 브리핑을 통해서 팀을 나락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본인만 죽는 게 아니게 되니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확실한 정보 중에 우리가 팀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는 뭘까요? 본인이 푸시 역할을 하든 홀딩 역할을 하든, 만약 죽었다면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날 죽인 상대방의 닉네임, 내가 어디 맞고 죽었고 탄종은 뭔지, 이런 100% 확실한 정보들을 우리 팀에게 건네줘야겠죠. 만약에 좀 핵냄새가 난다, 뭐 그날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우리 팀원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템 보험 치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린 팀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도망치라고 해야겠죠. 즉, 내가 죽었다고 내 팀이 죽은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 자, 이 관점을 또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르코프에서 확실한 정보란 결국 사운드, 색적, 결과창, 화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정보들을 계속 내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내가 탭을 눌러서 인벤토리를 여는 것부터 모든 행위, 발 끌고 뭐 Alt T 눌러서 탄종 체크하고, 기본 버튼이 H였던 거예요. 뭐 총기 확인하는 애니메이션 이쁘다고 슉슉 소리 내면서 그거 해보고 있고, 그거를 왜 듀오 이상의 다인큐에서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거나 뭐 그렇게 진지하게 게임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근데 숲을 일부러 뭐 지나친다거나 애니메이션 보려고 여러 소리를 계속 내면서 적들에게 나 여기 있어, 우리 팀 여기 있어 하는 이 행위는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탈코박교련을 보실 정도라면 나름 이 게임을 이기면서 즐겁게 하고 싶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 사운드를, 내 정보를 적에게 주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챕터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솔로 플레이를 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적합하고요. 또는 미리 팀원분들에게 넌지시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뭐 앞에서 듀오의 전략 이런 거, 뭐 정보의 초기화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전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의예요. 예의, 매너. 나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고 나도 즐겁게 게임하려고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왜 상대방, 우리 듀오와 팀원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솔직히 잘 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너까지 겸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오늘 뭐 몇 판 쭉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레이드 들어가서 혼자 뒤져놓고 우리 팀이 나와서 스탯이 정리 끝나는데 나 6캡으로 파밍하고 있는데 이지랄 떨고 있어요. 어쩌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예. 실력 딸려서 먼저 뒤져놓고 우리 팀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게임이 또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만약 저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파밍 이런 거 집어치우고 우리 팀 죽었으니까 기다리시는 거 죄송하니까 바로 나갑니다. 만약에 같이 하는 듀오가 나 6캡을 돌릴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도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죠. 솔직히 죽은 사람이 더 상실감이 클 테니까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인게임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을 수 있고 서로 잘 모르잖아요. 서로 간에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만 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굳이 게임 이런 걸 떠나서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30대 초중반인데 제 채널 분석 지표 이런 거 보면은 뭐 대부분 저와 동년배 또는 20대시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많든 적든 어디 가서든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희생하는 게 기본이에요. 희생을 안 하려는 새끼가 잘못된 거지, 개개인이 희생을 해서 최초의 팀이 결성되게 된 그 목적을 실현하고 그 팀을 온전시키고 그 팀이 좋은 아웃풋을 창출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팀은 와야 됩니다. 여러분, 팀이란 희생 위에 혼자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쌓는 존재예요. 결국 그 개개인의 그 사회생활이랄까요? 그런 게 드러납니다. 게임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모르는 게 쪽팔린 게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먼저 경험한 분들께 배워왔어요. 나이 이런 거 떠나서. 내가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르셨군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지. 모르면 모른다고 지랄하고 알면 안다시 하면서 잘난 척 존나 하면서 꿀밤 마렵게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가면서 즐겁게 게임하는 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게임 오래 하신 분들은 서로 간의 존중이, 예의가 있어야지 서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내 취미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본인이 희생하고자 해야지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뭘 해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남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니까 서로 간의 존중과 예의가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탈코바케론 8편이 끝났는데요. 7편에서 말씀드렸듯 챕터 7은 1편부터 6편까지의 기반이 따라줘야 수행 가능한 챕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난 듀오가 당장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전략들을 수행하려면 모든 뇌지컬적인 전략들이 당장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150명 가까이 한 듀오를 팀을 해보면서 한두 명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듀오 공략은 꽤나 딥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획했었던 게 챕터 10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 9편과 10편은 다른 영상들에 끼워넣거나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9편과 10편에 예정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탈코바케론의 주된 내용은 뉴비부터 중수들까지 모두 몰랐거나 잊어먹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타르코프의 시스템을 최대한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컨텐츠였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랄 게 패치 한 번에, 업데이트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 11월 말일에 진행한 서버 패치로도 또 느꼈습니다. 탈코바케론은 처음에 학개론이라는 걸 붙일 만한 수준과 퀄러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고두고 초보부터 중수 레벨까지 꾸준히 찾아서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실제로 탈코바케론 시작하고 나니까 뭐 50시간 하신 분들부터 2000시간 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부족했었던 것들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는 그런 댓글을 많이들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올리던 FPS 일상과 총기 분석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획해서 내려고 하는데요. 바로
탈문철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피드백을 하는 영상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모자랐는지 좀 되돌아보는, 이해할 수 있게 말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 영상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는데요. 어찌됐건 듀오 팀플레이를 진행하시면 서로 간 피드백도 쉬워지고 솔로 플레이 대비 게임이 좀 더 풍부해지면서 동시에 전략도 머리에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서로 희생하면서 좋은 팀을 꾸리시고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과 함께 타르코프 학개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